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인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조선을 다스린 임금 27분 가운데 무려 262년이나 임금 대접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곳 중에서 중도에 폐위된 연산군, 광해군 묘와 함께 그 임금 부부의 능, 후릉인데요. 거기가 빠졌습니다. 그거야 그 부부의 능이 지금 북한 땅 개성에 묻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렇게 칩시다. 그런데 망고의 성군이라는 세종대왕조차도 그분의 정통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대체 어떤 분일까요? 바로 태조 이성계의 둘째 아들이자 조선의 제2대 임금인 정종, 즉 이방가인데요. 이분은 나름 고려 말에 외구 토벌에 공적을 세웠는데요. 그러나 조선 왕조 창업에는 참여하지 않아서 태조의 꾸지람을 들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차남이었기 때문에 왕위하고도 거리가 멀었죠. 그런데 고려의 충신을 자처한 장남 이방우가 술병으로 죽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맏아들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성이 권력하고는 거리가 멀었나 봅니다. 1398년 정왕군 이방원이 주도한 제1차 왕자의 난 때는 황급하게 성을 넘어 숨어버리는 바람에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난이 수습된 이후에 이방가는 개국하기까지 모두 정왕군, 즉 동생 이방원의 공이 크니 나는 세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버텼는데요. 하지만 이방원이 굳이 사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자가 되고 결국 임금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1398년 11월 7일자 실록에 묘한 기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종이 사가에 있을 때 첩이었던 류씨를 후궁으로 들이고 둘 사이에 낳은 아들 불로를 갑자기 원자로 삼은 겁니다. 정종은 정부인인 정한왕후 김씨와의 사이에 자식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9명의 첩에게서 15남 8녀를 낳았는데요. 조선의 임금들 중에서도 자식이 좀 많은 편이었죠. 그런 정종이 불로라는 아들을 원자로 삼자 이방원의 측근들은 자칫하면 죽 써서 개죽게 생겼다라고 바짝 긴장을 하게 되죠. 이방원의 측근인 남제는 대궐 뜰에 나타나서 큰 소리로 속히 정왕군을 세자로 정해야 됩니다 라고 고함쳤고요. 이방원의 책사였던 하륜까지도 하늘과 백성의 뜻이 이방원에게 있는 게 아니냐, 정왕공에게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정종을 겁박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정종은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당신이 원자로 일컬었던 불로를 두고 갑자기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뿐이 아니고요. 정종은 한술 더 떠서 불로를 포함한 슬하의 아들들을 저는 출가시켰다 이러한 야사도 있습니다. 정종의 정부인인 정한왕후는요, 이 동생 이야기만 나오면 부들부들 떠는 남편에게 전하께서는 왜 동생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느냐, 빨리 양위하셔서 편하게 사시라 라고 간곡하게 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복 동생들을 무참히 죽이고 또 동복형인 방강까지도 쫓아낸 사람이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종이 불로를 세자로 책봉하려 했다면 아마도 목숨을 보존하지 못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견디다 못한 정종은 동생을 왕세자로 책봉하게 되죠. 동생을 왕세제가 아닌 세자, 즉 양자로 삼아서 대를 잇게 한 겁니다. 아마 이방원의 입김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방원으로서는 두 차례의 고륙상쟁에 이어서 형의 왕위까지도 찬탈했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는 없었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태조로부터 직접 왕통을 승계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았을 겁니다. 정종은 마침내 그해 11월 1400년인데요. 이 동생 정왕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상황으로서의 정종의 삶은 외려 행복했다고 합니다. 격구와 사냥, 온천 여행과 연애를 즐기면서 19년이나 더 살다가 1419년 63살의 춘추로 승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조선의 제2대 임금을 정정이라고 했죠. 그러나 정작 왕실이 공식적으로 내려주는 정종이라는 묘를 받기까지는 무려 262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세종대왕이 등장을 하게 되죠. 세종은 정종의 사후에 묘호를 내려야 될 때 이상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즉 과인의 생각으로는 이 명나라가 내려주는 묘호만 허락할 수가 있는 것 같다. 우리 조선 조정이 올리는 묘호는 올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한 겁니다. 명나라가 내리는
묘호, 즉 정정왕인데요. 이 공정왕이라는 묘호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적어도 조선 왕실에서는 절대 큰아버지를 조선 왕실의 적통 임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힌 거죠. 그래서 이후에 조선의 제2대 임금은 공식적으로 공정왕이라고만 했습니다. 세종은 왜 이렇게 각박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세종은 태종이 승하하기 전에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되죠. 부왕 즉 태종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반드시 태종이라는 묘호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한 건데요. 이 대목 정말 의미심장하죠. 예부터 창업군주에게는 주로 태조라는 묘를 붙였고요. 이 태조를 계승한 임금을 태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가 줄줄이 2대 황제를 태종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태종이라는 묘호는요, 이 태조의 적통인 제1대 종자, 즉 이 종가의 맏아들에게 올리는 묘호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조선조의 경우도 태조의 뒤를 이은 제2대 국왕, 즉 훗날 정종이 되는 공정왕의 묘호는 당연히 태종이 돼야 됐겠죠. 하지만 세종이 나서서 조선의 적통은 태조, 정종, 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조, 태종으로 곧장 이어진다고 선언해버린 거죠. 이 세종의 이러한 발언은요, 후대 임금들에게도 금과 억조가 됩니다. 공정왕의 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후대 임금이나 신하들은요, 태종과 세종이 공정왕에게 묘호를 내리지 않는 데는 반드시 그 깊은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라는 공론이 일었거든요. 예종이 그나마 1469년에 공정왕에게 희종이라는 묘호를 주자는 명을 내리지만은요, 갑자기 이분이 승하하는 바람에 무위에 그치고 말죠. 성종 때 또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거든요. 그런데 신료들이 태종과 세종의 깊은 뜻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여기서 적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1, 2차 왕자의 난 이후에 조선이 원래 태종의 나라가 됐는데 나이 때문에 잠시 형 공정왕에게 맡겼고 그것을 3년 만에 되찾았을 뿐이다 라는 거죠. 이 태종은 처음부터 형을 적통 임금으로 취급하지 않았고요. 세종도 그런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공정왕의 묘를 내리지 않은 거죠. 공정왕의 하는 1681년 즉 숙종 때 가서야 됩니다. 어첩 즉 왕실의 계보를 적은 책인데요. 이 책을 수정하다가 공정왕의 묘가 빠진 것을 발견하고 숙종에게 보고하게 되는 거죠. 숙종은 이후 4개월간이나 대신들의 자문을 받는데요. 이때 영중추부사 송시열의 발언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태종과 세종은 평소 조용히 살고자 하는 공정왕의 뜻을 받아들여서 묘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의 마음도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꿈보다 해몽이 좋았지만 어떻습니까? 숙종은 당장 묘를 올리라 라는 명을 내리고요. 불과 4일 만에 공정왕의 묘를 정종으로 정합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했다라는 뜻인데요. 이 정자에 편안하게 하다, 편안하다 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무려 262년 만에 복권이었던 셈이죠. 하기야 정종으로서는 임금 노릇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그 짐을 벗어 던졌으니까 발 쭉 뻗고 마음 편히 오래 살았고요. 오히려 더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종과 정환왕의 무덤 푸릉은 북한에 뚝 떨어져 있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통일이 되거나 또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추가 등재될 수도 있겠죠. 그게 대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주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